모닝 리포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주 통신사 KT가 되겠는데요. 자, 2분기 부진했지만 B2B가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도 바로 여기에 대한 포인트 플러스로 AI라는 그런 고도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한국콜마입니다. 역시 목표가 상향됐는데요. 국내 화장품 대장주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인디 브랜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로벌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브랜드 쪽보다는 제조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살아나는 반도체 업황 쪽에서 레거시 메모리 쪽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증권가에서 또 주말 중에 그리고 개장 전에 중요한 함께 주목했던 리포트였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주신 첫 번째 종목 KT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KT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실적이 발표되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단은 임단협 조기 타결에 대해서 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분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일회성 인건비 증가분 640억 원을 제외했을 때는 그래도 일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업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었는데 이 효과가 드디어 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러한 단기 실적 부진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지를 했다는 점에서 주가에 대한 방어를 또 받는데요. 이제는 장단기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높아진 주주 이익에 대한 환원 규모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자회사에 대한 분양이익이 발생하면서 배당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 증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요금제도 개편하면서 이익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호재가 많기 때문에 현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KT 차트 보겠습니다. 네, 통신주들 그동안 이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도 어느 정도 방어주적인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에 따라 7월에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8월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낙폭이 선방하는 흐름이었고요. 하루 상승을 했다가 실적 때문에 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마감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일회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KT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상상인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하반기에 꽃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연중에 가장 높았던 베이스 부담을 무난하게 극복했습니다. 업황이 극대화됐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상위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 제품 주문이 이어져서 성수기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요. 기초 제품 상품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부진했지만 미국에서 적자가 개선됐고 HK 이노엔 역시나 고마진 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열사까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이 결국에는 한국콜마의 수익성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별도 성장세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외 역시나 무석법인의 거래 고객사 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미국의 1위 고객사도 역시나 주문이 6월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가장 편안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 역시나 8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콜마도 차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화장품주들은 6월까지 무서운 질주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6월부터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 과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하지만 8월부터는 약간의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아모레퍼시픽이 좀 실적 쇼크를 낸 뒤에 크게 하락했듯이 화장품 종목들도 실적별로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한국콜마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7%까지 높아졌는데 전 분기 때 이연됐던 중국향 매출이 추가되면서 장비 매출 대부분이 수익성이 좋은 중국 수출 제품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환율 효과도 받게 되면서 수익성 제고에 영향을 주게 됐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디램 제조사들은 HBM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공급 부족 사태가 날 수 있는 서버 디램 쪽의 증산을 위한 투자에 더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고객사로 분류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M16 팹 위주로 디램 생산 능력을 내년까지 월 8만 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 발주도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형 신제품과 신규 메모리 고객사 확보권도 연말 전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실적과 수주로 앞으로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43,000원까지 유지됐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게 횡보세를 좀 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6월까지 괜찮은 모습들을 기록하다가 7월에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할 때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8월까지 급격하게 2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증권가의 목표가가 4만 원대에서 설정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